예, 국방연구원의 김청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주로 조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가서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안을 받아보고 있을 때 정말 대학교에서 잘 가르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다가 정말 국제 이론을 잘 해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게 사실 저는 진짜 놀랬고 또 조 교수님 워낙 그런데 출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찬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합참에서 군사 연습을 할 때 가장 최근에 몇 년간에 두 가지 핵심 가정상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똑같은 이론이 나왔는데 들고 갈까요? 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협상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고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연습도요. 지금 말하는 UFG 연습 같은 거 했을 때도 CPX지만 그런데 다 관련돼서 하듯어요. 모든 전쟁 연습이라고 그러고 군사 연습이라고 그러고요. 워게임즈라는 말은 안 씁니다. 워게임이라는 건 물론 또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워게임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워게임은 우리는 절대로 안 쓰죠. 북한에서 쓰는 단어고 중국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게임즈하고 우리는 Combined Military Exercise 트레이닝을 구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본인이 알고 했다고 그랬지만 상당히 그 임플리케이션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죠. 그게 바로 가장 좋아했던 것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늘 얘기했던 것이 나왔고요.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북한이 핵을 결국 포기하겠는가 안 포기하겠는가. 지금 많은 정배 사람들도 그렇고 있던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외교다. 왜 포기하지 않는다고부터 모든 걸 시작하느냐 가정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지금 정부에 들어온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다가 어느 단계 가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강제를 통해서 반드시 협상 나오게 되고 적당한 수준의 동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폐기할 것이다. 그런 큰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그러면 보유할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럼 과연 이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큰 핵심 중이었습니다. 모든 논쟁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갖고 있다면 핵무기를 과연 쓰겠는가?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증원군이 올 때 과연 핵무기를 쓰겠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쟁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부산 20년째 이 논쟁이 모든 거의 핵심인데 다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이 이번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겠다. 과거 오바마 행정 때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 저지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이 틀린 것이 아니고 북한의 사정 때문에 그랬다. 북한이 이제까지 자기네 어려운 상황을 넘기고 이제는 어느 정도 김정은이 자기 체제도 안정됐다고 보고요.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면서 오히려 손실이 더 많다.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아까 조 박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저는 금년쯤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정확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라는 게 굉장히 소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 오래전부터 당연히 어느 정도 이러면은 반드시 내려가고 협상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갖다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위해서 정부가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외교라는 것이 있는데 뭘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실무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국제 이론을 통해서요. 사례를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조 박사님 보시기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지 논리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했던 그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로서 지금 2년 반 3년 안을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폐기 대상부터 서로 교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각종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안에 안 될 것인가? 아니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15년이 많으면 15년도 걸릴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죠. CVID가 없었는데 그게 C가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것이고 C가 일단 시작하면 Verify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 추진되면 그 다음에 돌아올 수가 없다. 그게 바로 irreversible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comprehensive document라는 말이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지금 비판이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매우 비판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북한의 책량이고 여기 넘어가겠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요. 저희가 몇 분에 시작했습니까? 아까 5분에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7분 됐죠. 자,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 적당한 수준에서 정말 그 경제 개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재도 완화하면서 경제도 개발시키면서 어느 시점, 어느 조건에 가서 그런 북한이 더 이상 뭐 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말 타협을 볼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최저 수용할 수 있는 선은 어딘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또는 한국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큰 것은 지금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8월에 있는 그 훈련도 지금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 또 사실상 합의가 나왔고요. 내년 끝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키루저든가 포워리그까지는 아닙니다만 UFG는 일단 중단하는 쪽으로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향을 굉장히 많은 특히 평소에 연합방위 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CPX 훈련인데 그런 것을 하게 안 되면은 한미간뿐만 아니라 전시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과의 평소의 연습도 없어지고요. 또 한 6개월이 지나게 되면요, 그 많은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론을 했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일부 쪽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진리에 가깝고 진실에 가깝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아무리 아웃투더 딜을 뭐 얘기하고 협상의 전략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로퍼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리얼 에스테이트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리얼 에스테이트도 문제가 많다. 국가가 아니고 안보가 관련돼 있고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했는가?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정책 야심이라든가 뭐 당장 말하면 중간 선거라든가 또 2000년에 앞으로 있을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뒀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비판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조 박사님 굉장히 미국 정치도 잘하시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계속 변명을 해나갈 것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은 빼놓고라도 지금 이 북미 합의 자체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많은 우려 지금 경계를 받고 있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저스티파이를 해나갈 것인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동맹도 안심시키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지금 방위비 분담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 자체로 끝나고 또 예정대로 잘 됐고요. 선언까지 합의됐고 앞으로가 이제 정말 시작인데 이 큰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는 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창수 박사님 마이크 놓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나중에 이건 박원근 교수님께도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동준 교수님 발표와 아까 방찬영 총장님의 메시지 속에서 담긴 한 가지 우리의 지금 궁금한 사안 하나는 비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어쨌든 비핵을 모든 것의 선제 조건, 비핵 없으면 평화도 안 되고 남북 간의 다른 진전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비핵의 어떤 선제 조건이라고까지는 아니라 어떤 비핵의 가장 우선론 이 사고가 지금 있는데 아까 조 박사님 지금 조 교수님 발표 속에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미스일 수도 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때로는 비핵을 긴 프로세스 속에 두고 현실적 핵과 더불어 평화와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할 수 있는 측면, 그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이론적으로 저는 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을 그렇다고 보기보다도 나중에 조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만 전문가로서 김창수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그러니까 비핵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구적 평화 체제와 남북 관계의 개선이 어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 그 두 개를 얼마만큼 이렇게 디커플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매우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는 앞으로 2년 반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비핵화를 지금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비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오바마 행정부하고 다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 패키지 크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까 조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협상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할 수가 없죠. 북한으로서는 그 핵을 포기하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CVIG라는 걸 안 해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년 반 안에 저쪽에서 분명히 시작을 한 겁니다. 벌써 몇 가지 시작을 한대요.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ICBM과 관련된 것들을 시험장을 폐쇄한다든가요. 몇 가지 조치들을 계속 볼 겁니다. 그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보이면서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구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 지금 핵심은 과거 같은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빨리 하자는 거죠. 모든 걸 갖다가 10년, 20년 걸릴 걸 갖다가 2년 반, 4년 해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또 어떻게 나중에 바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그 두 분에서 지금 뭐 서로 직접 전화도 줬다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계시는데 이것이 북한 측에서 오히려 더 이용할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이 준 것을 양보하거나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그냥 우리가 바란 대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약점으로 특히 아까 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질문 드렸는데 그게 잘못하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그 거래 기술이라는 것들 바로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앞으로 2년 반 동안에서도 상당히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취약점이 많다는 점에서 그래서 한미 동맹의 최악의 상황을 대해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데 저는 일단은 저쪽에서 상응하는 것들을 갖다가 세트. 일단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사찰 대상 지역 같은 그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처음에 받겠죠. 이니셜 리스트라도 좀 받고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폼페이오도 계속 만나고요.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을 갖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벌써 초청은 다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1년 안에 빠른 것으로 갈 거고요. 종전선언 자체는 우리는 굉장히 뒀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신 박사도 있지만 그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